위에서 5번째 보면 improvisational이라는 게 있는데 칠판을 한번 보셔. improvise 뭐 이게 수능에 등장한 지는 뭐야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일단 프로는 미리라는 거잖아. before 사전에. 그리고 요거는 부정이야. not. 그 다음에 BIS는 비주얼 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사전에 미리 보지 않다야. 그래서 이게 즉흥적으로 연기하다, 즉흥적으로 연주하다. 우리가 보통 애드립 한다는 그게 improvise. 그래서 명사는 improvisation, 형용사까지 있는 거지. 이건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한번 좀 이해를 해줘.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기존에 기출된 거에서 그 음악 중에 재즈 있잖아. 재즈는 좀 즉흥 연주하고 이런 거 혹시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은 고전 음악은 딱 정해진 대로만 연주를 하는데, 재즈 음악의 매력은 그거거든, 즉흥 연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대조하는 질문들이 몇 번 있었어.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 줄 더 내려가면 to some degree라고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땡땡하고 이 부분을 degree라고 해도 되고, 또 많이 나오는 게 extent지. 그러니까 이게 정도야, 정도. 그래서 to some degree 하면은 to some extent나 약간의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to great degree 하면 큰 정도 하면 대부분, 대개는 뭐 이렇게 돼서 두 가지 표현 정도는 종종 나온다, 수식어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세 줄 내려가면 transport라는 말이 있거든. transport. 그러면 트랜스라는 말은 또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요거 이제 이동, 우리말로는. 그래 이제 원래 포트는 명사로는 항구야, 항구. 얘가 항구. 그럼 하나의 항구에서 또 하나의 항구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뭐 저기 수송하다, 운송하다가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밑에서 이제 세 번째에 보면 transcend가 있잖아. transcend. 트랜스가 거기도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send를 알아줘야 되겠는데, 이 send가 climb, 올라가다야. 그러면 하나 이동해서 올라간다는 게 하나의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초월하다가 되고,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send 관련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ascend하고 descend가 있지. 그러면 A는 특정 방향이라 이것도 올라가는 거야. 특정한 쪽으로 climb, 올라가는 거니까 상승하다, 올라가다고. descend는 down이지, 아래쪽으로 올라간다는 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하다 해서 descendant가 그래서 후손인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 이해되니? ascend하고 descend까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뒤에다가 D 대신에 T를 붙이면 명사가 되긴 한단 말이지. ascent, descent.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시 거기 두 줄 위로 보면 synchronize란 말이 있거든. synchronize, synchronization. 동사를 가자. synchronize. 그럼 여기 이제 동기화하다라는 게 이게 똑같다는 뜻이지. SI는 the same.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sympathy에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뒤가 원래 SYN인데 BMP로 시작하면 M으로 가거든. 그래서 왜 퍼티가 feeling이라서 함께 느껴지면서 공감, 뭐 동정, 연민 그거에서 봤었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게 크론이거든. 크론은 타임이야, 타임, 시간. 시간을 함께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기화하다. 오케이? 그래서 크론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해줄게. 크로노로지칼 오더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로직이라는 게 논리니까 시간 논리 순서라는 게, 이게 이제 chronological order가 시간 순을 얘기해. 뭔가 사건 같은 거 전개가 될 때 시간 순으로 전개되는 걸 chronological ord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크론 들어가는 게 뭐 크로니클이란 말이지. 크로니클.
뭐 나도 선생님도 본 적은 없는데 되게 옛날에 유명했던 거 중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 있잖아. 들어는 봤지, 나니아 연대기. 못 들어봤니? 뭐 하여간 연대기라는 게 이게 연대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 사건을 쭉 나열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들려준 게 연대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한테 The Chronicle of Narnia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지? 그래서 단어는 이 정도를 한번 좀 숙지를 해본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빈칸을 보면 Through cognitive sharing, 인지적 공유를 통해서 우리는 짧게 briefly 우리 자신이 빈칸하는 거를 느낀다. 그래서 뭐 선지를 보면은 ing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느낀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 오형식이네. 이제 feel하고 목적어하고 ing는 얘가 이거 하는 걸 느낀다가 되는 거지. 올라가서 이제 cognitive sharing 뭔지 알면 되겠네. 일단 우리가 그 독해를 할 때 학교 시험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한 거를 해결하는 게 시간이 부족하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막 빨리 대충 훑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강박이 생기잖아.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정답률이 떨어지고 시간이 더 지체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읽을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난 짧게 읽었어.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뭐 두뇌의 방법 처음에 이제 representation이 뭔지 모르잖아. 우리가 좀 전에 표상이라고 봤지만 표현? 표상? 뭐 그걸 형성하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그거는 의미한다. 또 읽고 2, 5, 50명의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똑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것을 뭐 이렇게 이제 의미 단위를 끊어서 읽었어. 그 다음에 이걸 좀 넓혀. 의미 단위를 한 번 더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얘가 한 번에 여기 한눈에 들어오도록 연습을 자꾸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해. 정확하게 본 다음에 넓혀서 한 번 더 보고 그럼 나중에 그게 반복이 되면 한 번에 저렇게 쭉 들어오게 돼 있다고. 우리 글도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길게 봐야 돼. 그거 연습을 일단 해야 돼. 근데 그 과정 길게 본다는 게 대충 훑어보라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길게 넓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단 본 상태에서 다시 재구성을 해봐야 돼. 이해. 좀 더 핵심적으로 생각하면 표상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means는 뭐 A는 B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A가 B라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이거라는 걸로 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표상 형성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은 관점 공유. 그래서 머릿속에 궁극적으로 남는 건 키워드가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두뇌란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일단 또 이해하기로는 표상을 형성하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관점을 공유를 하는 거다 해서 키워드라고 하지. 그럼 키워드는 표상 형성, 여러 사람은 같은 관점 공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딱 되잖아. 그 다음 넘어가야 돼.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거든. 근데 급하게 생각해서 자꾸 훑어 읽으면 그게 최악이거든. 그러면은 나중에는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더 길어지죠. 올해 뭐 수특 표지가 엄청 예쁘게 나왔다는데 혹시 모르겠네. 선생님 또 자랑하네. 우리 천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수특 표지가 예쁠수록 그의 시험 난이도는 어렵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단 말이지. 이상한 비 나오면 그냥 할만하다. 이런 거 있어. 하여간 일단은 표상 형성이 뭔지라는 걸 이제 정의를 줬는데 여기서는 인지 공유라 했는데 공유고 이게 이건가? 일단 싶은 생각을 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his cognitive sharing 하니까 이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표상 형성이 인지 공유라는 개념이구나 라고 해서 요때 되게 되면 이제 요거 이게 지금 인지 공유라는 개념이구나. 그럼 인지 공유는 표상 형성과 같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렌드는 원래 빌려주다라는 건데 그냥 부여하다, 주다, 뭐 기부로 생각을 해도 돼. 추가적인 흥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뭐에? 재즈 음악을 듣는 것에, 즉흥 코미디를 시청하는 것에,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병렬이니까 실전 상황에는 한두 개 정도 보고 이제 넘어갈 수 있긴 하겠지. 그지? 왜냐면 긴 거는 뭐 똑같은 개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가 보이 이렇게 병렬됐구나라고 모양성을 일단 볼 수는 있잖아. 전치사 to로. 그치? 그러면 저렇게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는 게 재즈를 들을 때
뭔가 추가적인 흥분됨을 준다는 게 이런 느낌 아니야?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갔는데 다 같이 흥분해가지고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그럼 더 재밌잖아. 하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다음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실제 모의고사라면은 패스하는 게 좋고 뭐 내신은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일단은 패스해 볼게. 그 다음에 to some degree 전면구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경험을 해요. 다른 모든 관중들이 경험하는 것을. 그렇지. 같은 관점을 공유해서 다 같이 흥분하니까 경험도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 딱 아이돌 콘서트 현장 내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이건 부연 설명이네. 같은 말 두 번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뭐 이제 능력의 수준, 참여의 수준에 따라서. 그치? 그리고 또한 우리는 경험한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뭘 했는데 왜 갑자기 전치사 나오지? 묶어주는 거 있잖아. 문법에서 많이 나온 게 목적어가 되겠지. 그지? 우리는 어느 정도 또 뭘 또한 경험하냐면 이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것을 또한 경험한다. 이것도 뭐 추가를 했으니까 올소라는 개념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를 일단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걸 경험한다.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올소를 썼지만 비슷한 얘기 아닌가? 그지? 다른 사람들, 참가자들 경험하는 거 똑같이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올소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흐름상 추가가 됐구나라고 일단 인지를 좀 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요거랑 다시 맞춰보면 아까 이제 빈칸이 뭐였냐면 인지공유였거든? 인지공유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나간 거 이런 인지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뭐 요거 뭐 흥분 자체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네.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타인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 관중도 되고 참가자도 그냥 하나로 합쳐서 일반화 시킬 수 있잖아.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게 이게 인지 공유였었으니까 그럼 뭘 느끼냐면은 다수의 다른 사람과 같은 관점, 타인의 경험 이런 걸 공유하니까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고 두 가지 정도 공통된 걸 뽑아가지고 충분히 답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선택지로 가볼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내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경험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뭐 일단 이건 인지공을 잠시 느끼는 게 뭐냐잖아. 그럼 우리 자신이 더 큰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수행. 뭐 창의력 얘기 나온 적이 없어. 그 다음에 transcending, 초월하는 거지. 우리 자신, 자아의 경계를 넘어가. 그럼 나의 경계를 넘어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빙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라고 가능할 수도 있을 듯. 그 다음에 3번은 더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에 도달한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야. 남의 경험을 나도 공감하고 뭐 이런 거. 공감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 엠퍼티. 그 다음에 의학적인, 너무 세부적이지? 위는 나온 적이 없어 아예. 그 다음에 완전한 집중. 집중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서 선지감 비교적 평이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 하는지 볼게. 이런 이제 표상 공유라는 인지 공유를 통해서 뭘 또 알 수 있냐면 얘는 허락을 하는데 이제 구성원들, 멤버들, 카디악 서저리 팀이니까 이거 외과적 수술이고 카디악은 이제 뭐 심장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외과 수술하는 팀원들 또는 월드컵 팀들 얘네들이 이게 이제 동사고 여기 이제 목적어하고 이거 보어지 얘네가 이거 하는 걸 허락하는 거잖아. 예상하는 거야. 서로서로의 소망과 니즈, 요구를 예상을 하고 그 팀워크 잘 맞는 거지. 상대방이 하면 딱 바로 메스 하면 딱 바로 보내주고 뭐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야. 얘기 안 해도 딱 주고 그 문제 해결도 하고 속도로 반응도 하는데 어떤 속도? 불가능한 개인이 할 수 없는 개별 개체는 뭐 불가능한 거라니까 혼자는 못하는 여러 사람 팀워크가 되니까 팀 스포츠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서로 관점을 공유하니까 우리는 다 같은 한 팀이요. 같은 하나의 공동체였었냐. 뭐 이심저심 돼가지고 빨리빨리 일 처리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는 좀 다른 거지. 이거는 단순히 타인의 경험만 하는 거고
그걸 좀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의 팀이 하나의 마음으로 뭔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인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we are transported. 이동이 된대. 어디 안으로? 강렬한 조화. 조정 조화인데서는 조화가 좋겠다. 그리고 동기화. synchronization. 그치?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고 동기화. 같은 시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야. 어떤 속도? 더 빠른 속도지. 뭐보다? conscious thought. 의식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탁탁탁 손발이 맞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일반화를 시켜서 마무리를 져준 것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아까 이제 땡긴 거 같은 경우에 여기는 또 예상을 또 하는데 각각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예상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잘라줘야지. 공이 득점 포지션 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득점 포지션으로 만든다는 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왜 이제 필드에서 보는 거잖아. 팀원들 요걸 뺐구나. 저기서부터 봐야 되는구나. 헐.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치? 팀원들 경기장의 팀원들이 공을 패스하는 걸 보는데 뭐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보는 거지. 득점 포지션에 공을 올려놓기 위해서 얘네들이 뭐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뭐 독해 자체는 이렇게 정도 나눠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 뭐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얘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한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결론 준 걸로 뭐 이렇게 가면 되겠다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얘가 결론 이거잖아. 그 팀원 간에 뭐가 있냐면은 조화와 동기화라는 거를 가능해서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해서 빈칸의 또 하나의 근거는 뭐 이거기도 하겠지. 팀원 간의 조화하고 동기화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이제 조화, 동기화 같은 마음으로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했지. 뭐 내용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하여간 그 표상이라는 개념은 타인들이 경험하는 거를 머릿속에 인비전,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공유하는 걸 이제 인지적 공유라고 한다는 게 개념 정도는 한 번만 생각을 해봐.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법이 이제 what하고 that을 다루던데 괜찮은 것 같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타동사가 나온 다음에 that이 나오면 뒤가 구조가 완전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확인해 볼게. 주어가 있고 roughly share 동사가 있고 same perspective 목적어. 완전한 구조?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동사, 비동사도 어쨌거나 동사니까 동사가 나오고 what이 나오면은 또 불완전해야 되는데 그치? 불완전하지? 그치?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병렬 구조는 여기서 끝난 거고 얘는 뭐요? 분사 구문이야. 그러니까 얘의 의미상의 주어는 얘지. 그 팀원들이 패스하는 거를 보고 예상을 하는 게 우리구나, 우리. 그치? 여기서는 뭐 맥락상 보여지지는 않네. 그지? 이거는 우리가라고 생각, 일반인 주어라고 봐야겠네. 그지? 뭐 우리를 주어라고 했네. 우리가 이제 인지 공유를 하는 우리라고 봐야겠네. 그지? 왜냐면 팀원이 공유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건데 팀원들이라고 해도 상관없겠구나. 아, 저거라고 하자. 일반화 시키지 말고. 이게 더 낫겠다. 어쨌거나 얘가 보면은 이것도 주술 관계잖아. 오형식에서. 여기서 이제 주어 자체는 인지 공유였었으니까 인지 공유가 이걸 허락하는데 뭐 이렇게 보는 것을 했잖아. 그러면은 팀원들이 예상하면서 그러니까 저게 맞겠다. 네, 미안. 이거 잘못 생각했네. 이거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죄를 의미상의 주어로 동사로 그지? 예상을 하면서 그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잖아. 어쨌거나 병렬은 여기서 끝났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쟤네들이 하는 거니까 얘를 병렬로 맞추면은
뭐 결과는 똑같긴 하네.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and 같은 걸 접속사를 써도 괜찮긴 하잖아. 그러면 팀원이 패스를 하고 팀원이 예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팀원들이 공을 패스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리고 팀원들이 예상을 한다 또 말이 되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 해도 말이 되는데, 이거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네. 뭐 이렇게 해도 견책가능하겠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중복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동사는 안 되지? 제가 같은 주어를 보려면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뭐 가능은 하겠네. 오케이? 요거. 그 다음에 어쨌거나 여기가 동사잖아. 그럼 뒤가 불완전해야 되니까 여기가 불완전한 것으로.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동사가 나왔어. 그럼 불완전해야 되겠지? what이 나왔으니까 experience 목적 없으니까 또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조심해줘야지. 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거지. 전명구 묶었으니까 또 불완전하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요건 좀 다른 얘기야. 얘는 이제 that 앞에 명사가 있어. 선행사. 그래서 얘는 주격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뭐요? 요 속도고 얘는 요거고. 그래서 왜 우리가 관계사절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개연성이 존재했었잖아. 선행사가 있고 관계사절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이거 문맥으로 판단하는 게 얘도 얘를 꾸며주고 얘도 얘를 꾸며주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얘는 얘를 꾸며줬지만 이 두 번째 건 여기 있는 명사 꾸며줘 이런 거잖아. 이건 어떻게 그 문맥으로 무조건 한다는 거지. 그치? 이게 종종 나오잖아 지금.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됐어 여기? 그래서 요거 칠판을 볼게. 이거 책에는 없는 건데 요 구조를 우리가 한두 개 정도만 더 보고 가자. 일단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regard as 및 기술을 여긴다, 간주한다, 도구로서 주격관계되면서 괜찮지 어떤 도구 만들어주는 뭐 물건들, 상황들이나 사람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줘. 그 다음 병렬 구조가 나왔어. 요거는 end가 있으니까 좀 땡큐지. 아, 요 대신 요 대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이제 얘를 공통으로 꾸며주는 게 되잖아. 또 어떤 도구? 초래할 수 있는 기어나 공헌을 우리 사회에. 그래서 제가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면 비교적 보기가 편하고, 그지? 근데 뭐 이렇게 해도 가능은 하긴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 필자는 저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렇게 쓴 거니까. 그 다음에 요번 주에 예전 이제 모의고사 나왔던 건데 이게 좀 복잡했었어요. 본 적도 있어, 우리가. 이 어라는 게 경외심이거든. 이건 수식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stand in awe of 하면, 직역을 하면 주어가 목적어의 경외심 안에 서 있다. 즉 있다잖아. 즉 목적어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진다는 얘기고, 경외심의 개념은 되게 막 대단하다 해서 존경스럽지만 조금 약간 겁나는 상태 있잖아. 범접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경외심, 적절한 경외심을 가지는데 어떤 인간이냐? 얘는 이거지. 그지? 그 인간의 생각이 이동을 하는 거야. 전명구지? on heights? 높이 위로라는 게 높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외심을 가지겠지. 우리 자신의 사고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또 whose achievement? 그 사람의, 역시 이거요. 이 사람의 성취가 측정이 될 수 있는 only by the few,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럼 두 가지는 지금 얘는 둘 다 얘를 꾸며주는 건데, 또 요 who는 요거 극소수 얘를 또 얘기해요. 근데 그 극소수의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따라간다는 게. 그의 추론 또는 사고를, 요 그는 요 사람 얘기하는 거야. 경외심을 가질 만한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정도 있지. 그리고 또 잠깐 바꿀게. 또 병렬 구조요. 그럼 동사 원형 요거가 되겠지? 뭐 할 수 있는? 그의, 즉 대단한 사람의 결론에 도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천재가 되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는.
테스트 요거? 그래서 결국 이제 앞에 두 개는 경외심을 가지는 대상은 사고가 우리보다 훨씬 높고 성취가 또 다른 천재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는데 이 또 다른 천재들 같은 애들도 얘에 대해서 뭐 이해도 하고 도전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깨알문법 왜 우리가 이 더 퓨라고 하는 거는 왜 항상 퓨는 그냥 이렇게 퓨하고 퓨가 있잖아. 부정어고 긍정어로 약간이고 거의 없는 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극소수라고 하는 게 좋겠는데 문법적으로 공통된 거는 부정이라 할지라도 긍정이든 부정이든 복수 동사다. 그래서 복수를 쳐줬어. little 들어가면 단수 동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34번은 every single person we know. 이것도 가능하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관계사절 또 나와. 또 얘도 또 이거야. 성공한. 걔네들이 하는 것에 이렇게 된 거지. 특히 이 관계사절이 두 개 붙을 때는 앞에는 목적격 같은 경우, 그지? 나오는데 뒤에는 이제 거의 주격이고 여기 생략할 수가 없다. 생략하면 전혀 이제 별도의 문장이 떨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기들이 하는 것에 성공적인 모든 사람들은 is successful, 성공적이다. 왜냐면 걔네들이 그거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골라볼게. 지금 한번 봐봐. 자, 한번 볼까? 일단 뭐 요거는 이게 병렬인 거지. 엔드올 벗다면 무조건 병렬 모양 맞추면 돼. 구조 파악하면서. 모랄리티, 도덕성은 종종 그것 자신을 표현한다. 즉 이렇게 보통 나오면은 도덕성이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reveal 뭐 이렇게 해도 돼. reveal itself라고 이렇게도 많이 나오지.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는 게 도덕성이 드러난다 우리말로. 행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로서 도덕성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그 행동은 선행사인 거지. 어떤 행동이냐? 진전 또는 발전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도덕성이란 건 그런 거잖아. 근데 but 처음에 저 위에 봤던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럼 이 대시는 무슨 대? 요 대시 지금 공통해서 동사 예고고 단수해서 요거 가야 되지. 그런데 도덕성이 꼭 해야 되는 그 행동은 자기 자신의 이익은 해를 주는 걸로. 도덕적인 걸 하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다. 뭐 그런 얘기지.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보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56번. 이제 에스테릭 센스, 미적 감각. 미학 관련된 얘기는 뭔가 나도 항상 볼 때마다 좀 추상적인 건 좀 있더라. 일단 단어에서는 보면 그 위에서 세 번째 테이스트 동의어 표시해 놓은 거 그 꼭 취향이나 기호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고 책에서도 그걸로 쓰였으니까 두 줄 더 내려가서 capacity도 능력이란 거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 수용력이란 것도 동의어 두 개는 좀 한번 기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밑에서 둘레 여섯 여덟 열 번째 핀다운이라고 했거든. 핀다운. 그럼 원래 이게 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옷핀 할 때 그 핀인데 우리 이거 관저어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했었는데 이게 동사로 쓰여가지고 무슨 장문독해 그 고재임쌤 지문에서 그 왼팔 없는 애가 뭐 있었잖아. 꼼짝 못하게 하다 상대방 그 무슨 유도인가 뭔가 해가지고 거기에 그 핀이라는 게 동사로 그거야. 이게 꼼짝 못하게 하다 돼서 사람 툭 찔러서 꼼짝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핀다운이라는 거는 뭔가를 찔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얘 자체를 그런 상태로 딱 그대로 두는 거다라는 거에서 뭐 유래가 됐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분명하게 정의하다 라고 하는 분명히 밝히다, 이해하다, 분명하게 정의하다라고 여기서 사용이 됐고 얘는 사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 이거 자체를 엄청나게 외우지는 말자. 그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봐. 선생님, 오늘
오늘은 이쪽에 계세요. 애들이 좀 더 올 것 같거든. 저 모의고사 보는 애들이. 그러니까 자리가 저기 좀 더 많으니까 일부러 저쪽에 계시고. 모의고사 여기서 다 똑같아. 오늘은 24년 8, 9, 2. 예, 예, 예.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걸로 해놨구나. 어쩐지. 헐. 그럼 다 본 건데? 그치? 한번 홀딱 맞잖아. 같이 볼게. 일단 여기서는 문법이 우리 좀 전에 본 거 있잖아. 그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되는 거 항상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타동사로 오라 목적어 없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주어가 동사는 명사.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왜 경우에 따라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게 주어고 진짜 문장에 동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구조가 완전하면 관계 부사도 뺄 수 있잖아. 하여간 명사 나오고 주동사 나오면 꾸며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derive 이끌어내는 유의미한 혜택, 상당한 혜택, significant benefit은 어디에서 나오는? 그림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인 거네. 그것은 뭐냐면 conscious understanding, 의식적 이해래. 뭐에? 이유에 대한. 어떤 이유? 우리의 여기서 이제 attraction의 매력이나 명소보다는 끌림이 좋겠다고. 끌림 이면에 있는 뭐에 대한 끌림이냐면 특정한 지형, 건물. 그럼 이제 일단은 뭐 해석을 했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림으로부터 그림에서 이거 다 가야 되는구나. 얻을 수 있는 말이 너무 길은데 혜택, 그지? 은 뭐냐 했었을 때 특정한 풍경, 건물에 대한 끌림 이면에 있는 이유들에 대한 이유인데 그러니까 여기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여기에 끌린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 문장 정도 가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미적인 아름다움. 즉, 그 미라고 해볼까? 미적인 것에 끌리는 이유에 대한 이해다 라고 해서 다시 이제 일단 그림에서 뭘 얻을 수 있냐 더 키워드를 더 주면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미적인 것에 대해서 끌리는 이유에 대한 이해이다. 뭐 이 정도가 키워드긴 하겠지.
그치? 일단 주제는 나온 거니까 무관한 문장이니까 뭐 일단 주제문 확정을 해야 되잖아. 뭐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으로 그렇게 저 아름다운 것에 내가 왜 끌리냐라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해한 게 설명이잖아. 우리의 취향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한다는 게 이해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저런 취향이 있구나, 저런 건물, 저런 풍경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이유를 아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we develop an aesthetic. 여기서 이제 원래 미학적인 미적인데 미적인 감각도 되는데 뭐 아름다움 또는 미적인 것에 대한 취향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쓰고 싶은 의도를 동격을 통해서 풀어주니까 뭐 에스테틱이 뭐야 나오잖아. 능력이라잖아. 아름다움이나 어글리네스, 추함에 관한 판단을 assert,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래. 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취향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좀 더 명확해졌지. 즉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이거라는 거지. 취향을, 나의 미적인 취향을 이해하고 미적인 판단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저게 아름답다 아니다라는 거. 주제문 같은 애, 그지? 보충 설명을 좀 구체화 시켰으니까. 자, 그 다음에 with increased precision, 증가된 정확성과 함께 우리는 identify, 파악을 해요. 건물 안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나의 미적인 취향상을 아, 저 건물은 저게 좀 부족한데 미학적으로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 어떤 건물 we don't like,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건물은, 왜냐면 내가 판단이 된 거니까, 그지? 보충 설명이네, 구체화됐고, 그리고 무엇이 그 건물의 아름다움에 기여하는지도 파악을 해요. 어떤 우리가 좋아라 하는. 색깔을 두 개를 든 이유는 요게 이제 요 두 같은 경우에는 요거 대동사를 쓴 거잖아. 원래 이거를 we like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거 싫어하잖아. 같은 말 두 번 쓰기. 그지? 그래서 대동사로 둘을, 즉 우리가 좋아하는 요 원이 가리킨 건 또 건물 얘기하는 거지. 야, 그래서 뭐 보충 설명 쳤어. 내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가 부족한지 판단, 파악, 그지? 그래서 upon ing나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지. 또 뭐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줘야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이런 인상적인 풍경 안에 들어가자마자 대단한 풍경을 딱 보게 됐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미적인 판단 기준, 취향을 이해했으니까 정립되어 있는 상태, 아는 상태잖아. 그래서 우리는 swiftly, 빠르게 그 인상적인 풍경을 분석도 하고, 그리고 pin down, 여기서 나온 거지. 그 인상적인 풍경의 힘에, 이거는 본질이다, 자연이라 문맥상.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을 할 수 있어. 핀으로 찔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렇지, 넌 이거다, 이렇게 정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것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정확하는 거, 그지? 계속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거는, 저거는 본질인데 이건 진짜 자연이다? 뭐 읽어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은 하이튼, 고조시킨다, 높게 만든다, 우리의 인식과 이해를, 건축적인 설계에 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게 건축 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지금 주제는 뭐였냐면 그림을 통해서 미적인 판단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한다, 이거였거든. 갸우뚱해야 되는 거지. 원래 그 위에가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처음에 읽었을 때 뭐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we move, 우리는 이동을 해요. from, 어디에서? from A to B요. 원래 넘은 그 사지가 마비된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이걸 좋아해라는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 이유가 들어갔다는 얘기. 처음에는 그냥 아름다운 걸 보고 이거 좋아, 싫어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저렇게 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 이유를 들이댈 수 있다는 걸 자기 취향도 알았으니까 설명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 and then in turn, 결과적으로 다시 차례로 toward generalization, 일반화 쪽으로 이동을 한대. 뭐에 대한? likeable,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추상명사에서
애호하는 것, 좋아할 만한 것 쪽으로 이동을 한다. 병렬 구조는 and가 있으니까 여기서 전치사가 나왔잖냐? 요거 병렬인 거지. move toward 이렇게 가면 되겠지? 즉,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요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위에 이유를 알았어. 이유를 알고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할 만한 것을 일반화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판단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다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계속 잘 이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even if 나오면 또 뭐 내용상 핵심은 그거잖아. 요 뒷부분 요 그지? 비록 뭐라 할지라도잖아. 걔네들이 뭐 이게 또 이제 순서에서는 이런 것도 맞아야 되니까 they가 가리키는 게 뭔가? 일단 가볼게. 걔네들은 they are only held 오직 얻어져 쥐어진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실험적이고 불확실한 방식으로만 얻어지지만 그렇지만 아름다움의 법칙이라는 게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럼 they로 가리키는 게 뭔가? 복수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이게 추상명사라기보다는 they로 받으려면은 likeable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복수로 받아야겠네, 이렇게, 그지? 원래는 저 단수인데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 요즘에는 왜 이렇게 앞에서 뭐 he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일반을 시켜가지고 they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거 하나 있었거든. 이것도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네. 문맥상 저 they는 좋아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딱 확립이 되고 정립이 됐잖아. 미적 기준이 세워졌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게 좀 불확실하긴 하잖아. 되게 추상적이지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아름다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돈다. 아니면은 얘가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라고 보는 게 좀 더 좋겠구나. 쟤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거라고 봐야겠네. 이게 먼저 나온 거네. 수는 이게 더 맞으니까. 이것도 문맥상 통하긴 하잖아. 그치? 처음에는 둘 다 가능하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게 아닐세. 그치? 아름다움의 법칙이 불확실한 방식으로 얻어지겠지만 어쨌거나 그게 그 법칙이 오긴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그 예시가 돼. It is better, 더 좋다. For light, 빛이 물체를 strike, 때린다는 게 물체를 비추는 거지. 거리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공간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건물이 반드시 높아야만 한데 as 뭐만큼? 이 도로가 넓은 것만큼. 그러니까 이게 좀 균형감이 맞아야 되니까 도로 폭이 이 정도라면 건물 높이도 이 정도여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지? 이게 이제 미적인 거니까 이게 이제 균형이 맞는다는 거고. 왜 우리가 도로가 좁은데 건물이 겁나 높으면 좀 약간 좀 그래 보이잖아. 테헤란로 같은 데가 좀 그렇긴 하거든. 강남에 뭐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걸로. 그래서 뭐 답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3번이 무관하다. 그치? 그래서 뭐 아까 여기까지 요 제시문 전까지 왔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싫어하는 그지? 건물에서 어떤 부족한 거라든지 반대로 좋아하는 건물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자.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가능하다. 왜냐면 앞에서 이제 내용을 연결해 보면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어. 그림이 원칙이요. 그래서 그림이 다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그거야. 뭔가 인상적인 풍경 안에 들어갔다는 게 지금 이제 미적인 풍경 안에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이걸 또 빠르게 분석도 하고 역시 파악을 하는 거죠. 규정을 한다는 게. 계속 그거지?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 계속 이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좋아라는 거에서 좋은 이유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화도 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끌리는 이유를 이해했다는 게 뭐 이 이유하고 이거 타스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해를 했고 파악을 했으니까 일반화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어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저렇게 미적인 어떤 이제 아름다움, 이거 미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미에 대한 법칙이라 하는 게 여기 이제 불확실은 하지만, 불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논리적이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미학의 법칙이라는 게 정립이 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거 다음에 이제 뭐 예시가 두 개가 나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 첫 문장이 주제문이잖아. 그래가지고,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건 다 보충 설명이요. 다 같은 얘기라서 얘는 뭐 내용상 뭐 굳이 뭐 구분을 하자면 뭐 내신 용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정도고, 일단 얘는 이렇게만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은 여기서 아까 이제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진 거 하나가 있었는데, 요 even if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 좀 여기서 책에서는 또 구분했길래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해석적으로는 어쨌거나 even if나 even though는 다 똑같고, all though 같은 역할을 여기가 주제문이다. 독해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do나 all though, 독해적으로 더 중요하지. 그 다음에 외워야 돼. even if, even though, while까지, 그지? 그래서 A, B 하면 비록 A 하지만 그러나 B다. 뭐 왜 해석책에는 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항상 여기다 이제 그러나란 말을 써주자. 그래야 훨씬 더 명확하니까. 그래야 요지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좀 각인이 되니까 뭐 그거라고, 그지? 이거는 항상 많이 나오는 주제문이니까 핵심은 저기 들어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엄청 또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원래 이제 우리 문법 하는 교과서 문법 거기에도 나오기는 해요. 1학기 때. 그래서 우리 교재 집어는 넣었어. 근데 그렇게 구분하진 않을 거야. 무슨 얘기냐? 요걸 먼저 볼게. 이거 뒤에 있는 건데, 하여간 내용상 중요한 건 여기이지만 얘는 가정법이고 얘는 직설법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온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선생님 여태까지 이거 하면 이 행화를 하면서 강사 짓을 하면서 수특 교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 아주 옛날에. 그때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왜 이렇게 원래는 가정법이면 was를 쓰면 안 되잖아. if 쪽에 were를 써야 되잖아. 이렇게 고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알았지. 아, 이게 또 가정법이라. 그럼 이게 답이 돼야 돼. 원칙은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가정법에서 was도 쓰기도 하잖아. 그래서 문법 물어보진 않아.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상의 차이가, 얘는 뛰어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비가 온다잖아. 그냥 해석 자체는 비가 오지만 그래도 얘는 뛰어간다고 결정을 한 건데, 이거는 가정법으로 앞으로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건 실제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 정도의 어감상의 차이가 일부 있는데, 그것까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건 요건데, i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이라면,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면 얘하고 얘의 관계가 순접해야 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얘를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한 인간이 자기 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한다면, 나 부자다? 자랑스러워 한다면, 걔는, 여기도 정확한 해석은 not A until B지. 해석은 어떻게? 이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거 해다 라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또 요 안에서 이거는 가주어야. 여기가 의주동 진주어다. 그가 어떻게 그 자신의 부를 사용하는지가 알려지고 나서야 그는 이렇게 칭찬받아줘야만 한다. 그럼 부를 자랑스러워 한다면 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고 나서야 칭찬받아야 된다. 좀 어색하거든? 그래서 이게 이분이 생략될 수도 있다. if가 어색하다면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뭐야? 자기의 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걔가 그 부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나서 칭찬받아야 된다. 그거야, 해석 자체는. 그러니까 if도 저게
역접으로 2분이 빠져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또 뭐랑 비슷하냐면, 여긴 뭐 예물 준비는 안 했는데 우리가 그 글 삽입이나 순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when 같은 경우도 얘가 순접해야 돼. 우리가 하는 뭐뭐 할 때. 근데 이게 역접인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가능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주긴 하지.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그런데 A 하다라고 해서 얘도 역접이 될 수가 있다. even when은 거의 100%고. 그러니까 올도 같이 생각합니다. 심지어 B 할 때조차도 그렇지만 이거 하다요. 오케이? when도 if랑 when이 역접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끔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뭐 좀 전에 봤던 거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진 거 뭐 그거거든. 너는 반드시 작가를 인용해야 돼. 어떤 작가? 네가 인용하는 작가 하고, 요거는 외덜절이 뭐예요? 부사절이지, 부사절. 이거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해서, 아 여기 좀 외덜절도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외덜절이 나가고 명사절에 콤마 주고 문장 새로 나오면 여기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 네가 직접적으로 작가를 인용하던 그 인용구를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바꿔서 인용하던 간에 상관없이 너는 반드시 작가를 인용해야 된다. 네가 인용하는. 안 그러면 표절이 되니까. 오케이? 부사절했어. 저것도 목적어 자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2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우리가 니네 20년 후에 38살, 어이 좀 되는데 너는 더 많이 실망할 거다. 뭔가에 의해서, 어떤 뭔가 you did not do, 네가 하지 않은 뭔가에 의해서. 뭐보다? by the ones you did, 네가 한 뭔가에서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해보라는 얘기지. 20년이 지나면 한 거보다는 안 한 걸로 더 많이 실망하게 될 거다. 이것도 한번 해봐. 여기 say who, 목적어 빠진 거지, 그지? 네가 누구한테 하는 말, 주어, 복수고 동사 이렇게 되지. 잠재력 또는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을 만들거나 뿌신다는 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중요하다.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정도 보고 다음으로 빨리 가볼게. 60페이지야. 자, 여기에서는 단어는 또 별게 처음 빼놓고는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어 하나 좀 기억해주면 좋겠는 게, 그 그림 옆에 보면 그 물물 교환이라는 게 바터라고 있잖아. 바럴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옛날에 과거에 화폐 돈이 등장하기 전에 물물 교환 바러고, 그다음 이제 단어에서 위에서 둘레 여섯 번째 보면, 두 번째 것도 봐라. 문제 풀 때 필요할까. 마케터블이 원래 마케팅 한다고 해서, 마켓이 동사를 쓰면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는 거잖아. 그 마케터블은 시장에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셀프 인터레스티드가 있는데, 원래 인터레스트가 우리 많이 봤잖아. 이익이라는 뜻이 있잖아. 관심 말고, 그치? 그러니까 명사에다 ed 붙이면 형용사야.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느냐. 그래서 이제 사리사욕할 때 이 사리가 이익의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사리를 추구하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다이어 표시되어 있는 로케이트하고 굿 있는데, 여기서 물론 굿이라는 게 굿즈 있잖아. 물건으로 사용이 됐지만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착함, 선. 그래서 common good 하면 공공의 선이란 말이지. 사회적인 선. 그러다 보니까 선이니까 도움이나 소용이란 뜻도 기억은 해줘야 돼. 이게 셀 수 없는 명사 쓸 때 the common good 많이 나오거든. 공공의 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 자, 원래 그 제시문이 unfortunately이면은 보통 앞에가 좋았던 긍정에서 논리의 흐름이 부정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fortunately는 안 좋았다가 그 좋은 걸로 바뀌는 건데, 얘는 저 논리 흐름으로 저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거만 가지고는 좀 약간 좀 모호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볼게.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not 다음에 전체를 나타내면 모든 물건들이 동일하게 교환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게 항상 우리 이거 중요하잖아. 우리 내용 일치에서. 그럼 다시 풀어서 얘기했을 때 some 일부는 교환하기가 쉽고 일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 그지? 부분 부정. 그 다음에 역시 일부는 보다 시장성 있고 다른 것들보다인데, 이건 문법적인 건데 또 미리 보고 갈게. 얘가 이렇게 하면 왜 틀리는 거예요? 해석은 잘 되는데,
여기 동사가 한 번 있어. 동사가 두 번 있어.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지? 예, 뭐, as든 뭐 and든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얘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가 얘랑 같은 애가 아니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지울 수 없잖아. 분사구문 만들 때. 분사구문인 거지. 이렇게. 하여간, 요것만 봤을 때는 모든 제품들이 다 교환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 그렇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밑에 그 인트로에서. 뭐겠어? 다시 볼게. 불행히도 모든 제품들이 다 교환하기가 쉽지는 않다. 일부는 뭐 시장성이 높고, 일부는 더 그렇지 않다. 이런 거잖아. 물품을 교환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이 좋겠지. 교환하는데 다 교환이 잘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흐름 자체가 그럼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제에 대한 해결책 느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긴 할 것 같아. 뭐 일단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상태에서 들어가 볼게. 돈의 창조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절차순전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느냐 게 절차에서 순서대로 쭉쭉쭉쭉 나올 거야. 그지? 그럼 흐름상 그 절차에서 한 뭔가 딱 끊기는 게 있어야 될 거라고. 그 다음 result from 하게 되면 뒤가 원인이지 어디에서 비롯한 거냐. in 하면 결과고 1년에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결정으로부터 비롯된 개인 이 거래자들인데 뭐 제한된 지식이 있는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돈의 창조 과정, 점진적인. 자, 그래서 절차순에서 요거 딱 좋잖아, 시작하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t first 이건 같은 말이잖아. 처음에는 트레이더, 거래하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recognize. 뭘 알았냐면 when 부사절이지 직접 교환, 즉 물물 교환이지. 네 거 내 거 물건 바꾸는 게 어려울 때 묶어주고 얘 주어 요거지. 그 거래하는 사람들은 걔네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뭘 통해서? 간접 교환을 통해서 해서 일단 얘는 바터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이게 이제 뭔지는 모르는 상태잖아. 간접 교환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항상 그 우리가 rather than 하고 뭐 앞에 저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지. 요거랑 똑같은 게 그거잖아. 역할하는 게 instead of 아니야. 그래서 뭐 이렇게 A하고 뭐 B 이렇게 하면은 이거 대신에 이거다 했어도 여기가 요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중심이잖아. 거기 이것도 주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 하여간 내용의 핵심이 저쪽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핵심은 여기거든. 여기 그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는 거 대신에 both A and B요? 그지? 이렇게 가져야 돼. 어떤 누군가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냐면 그들이 가진 것을 원하는, 즉 서로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물물교환이지. 이 물물교환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보다 걔네들은 오직 누군가를 찾기만 하면 여기서 locate는 위치를 추적하다니까 찾는 거지. 똑같은 얘기야. find를 같은 말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쓴 거잖아. 원하는 누군가야. 그들이 가진 것을.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간접 교환이라는 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모양은 잘 맞잖아. 그러니까 잘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앞에 이게 직접 교환 얘기고 이건 개념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이거라고 해서 간접 교환의 개념은 자기가 가진 물건을 원하는 사람만 찾는 거야. 내가 가진 물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물건 가진 사람은 아닌 거지. 내 물건 원하는 사람만 찾으면 된대. 그래서 일단은 그래? 좀 더 봐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내가 원하는 건 못 얻은 상태잖아. 그지? 남이 내 것만 가져온 거라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있잖아. then. 그지? 절차순에서. 그리고 나서 걔네들은 뭐 then은 뭐 계속 얘네들일 거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내 거가 있어. 그지? 그래서 내 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남의 것을 지금 원하는 건데 이 남의 것은 원래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야, 지금. 간접 교환 상태는. 지금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접 교환이라고 하는 거에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얻었으니까 약간 갸우뚱한 상태였거든? 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 그들이 가진 것을 뭐랑 교환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제품하고 교환한대. 그러면, 요 남의 거 얻은 거, 내가 원하지 않는 남의 거 얻는 거를 뭐랑 교환하냐면은 타인의 물건하고 지금 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지. 그지?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지? 그냥 바꾼다고만 했지, 여기서는. 내가 잠깐 봐봐. 안 줄 때. 비록 뭐라 할지라도 걔네들이 그것을 자기들 자신이 사용하길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지? 아직도 내 거는 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거고 바꾸고 또 바꾸고 지금 현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거는 대명사요. 그 물건을 교환을 하니까 요거지. 요거를 걔네가 정말 사용하고 싶은 것으로 교환을 한다. 그럼 이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정말로 원하는 것하고 교환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된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중간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간접 교환이라는 거는 직접 1대1로 원하는 것끼리 교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단계를 좀 거친다. 뭐 이런 느낌인 거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in this case 이러한 사례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 이게 중간재지, intermediate good, 중간 물건이 뭐로 역할하냐면 medium of exchange에서 교환의 수단으로서 역할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재 뭐 이런 애들 이제 교환의 수단이 된다는 얘기지 뭐. 그치?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내용 잘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가 나온다. as a result. 근데 사실 인과관계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다른 역접이나 예시에 비해서. 어쨌거나 순접계통이니까 원인 결과인데 인과관계는 항상 이렇게 따져보자고 했었지. 좀 생각을 해보려면 지각을 했다. 이렇게 했다였구나. 늦잠 잤다. 늦잠 잤다. 이게 원인. 그 다음에 결과가 두 가지가 있다고 칠게. 그래서 지각했다. 벌점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여포를 주고 뭐 순서 같은 거 할 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요거를 요거랑 해서 앞에다가 지각을 했어. 일단 왜라는 말을 써주면 돼. 왜? 늦잠을 자서. 벌점을 받았어. 왜? 늦잠을 자서. 그러니까 반대로 좀 돌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늦잠 잔 게 원인이 되려면 요게 돼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벌점 받은 원인 늦잠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도움은 될 수는 있어. 근데 그래도 조금 모호할 수도 있어. 인과관계 조금 어려워. 그래서 오히려 되게 명확한 경우가 좀 드물다고. 하여간 원인 다음에 결과를 볼게. 이 거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 동기를 가져 축적을 하는, 매우 시장성이 높은 아이템들을 축적하는 동기를 가진대. 걔네들을 사용하려고 교환의 미디어, 수단, 방법, 매체로서 수단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중간재가, 그지? 중간재가 교환의 수단,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열폴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인과관계 뭐 어쩌거나 한번 생각해보는 거 의미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보다 시장성이 있는 물건을 어큐뮬레이트 축적하려는 동기가 있대. 상인들이. 그럼 상인들이 보다 시장성 있는 물건을 축적하려는 동기를 가져. 왜? 중간재가 교환 수단이니까. 어때? 약간 좀 갸우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시장성 높은 거하고 중간재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 갸우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이제 상인들, 어떤 상인들이냐면은 Common Medium of Exchange, 여기까지 길게 가야겠네. 교환의 공통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의 이점을 이해하는, 공통 수단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걸 이해하는 상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특정 아이템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돈이 등장한 거다. 이제 돈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공통 교환 수단, 돈에서 마지막에 돈으로 끝나긴 한 거잖아. 처음 시작할 때 돈이 만들어진 과정 쫙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논리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겠다 할 때 어떤 방법이냐, 소재를 여기서 소재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나눠볼 때, 여기 일단 하나 나눌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끊어지잖아. 그지? 일단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해 줄게. 한 다음에 이제 이니셜에 쭉 절차순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중간재 얘기가 계속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제시문하고 여기서 마케터블이라는 게 눈에 보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흐름상 여기서 좀 뭔가 소재가 바뀐 느낌인데 라고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난도가 좀 있을 때는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 좀 소재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중간재를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러나 모든 게 다 교환이, 이렇게 중간재 자체도 항상 그 교환이 잘 되진 않을 거 아니냐. 시장성이 있고 없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시장성이 높은 거를 찾게 됐고, 그게 이제 화폐다 이렇게 된 거라. 두 가지 방법이요. 인과관계 따져보는 거랑 소재를 끊어가지고 집어넣어서 확인해보는 거. 여기는 중간에 소재가 끊기진 않거든, 명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가 접근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부분부정 얘기가 있잖아. 부분부정. 부분부정만 잠깐 또 보고 갈게요. 요거? 여기 또 부분부정 보면 안 되지.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요거 우리 저번에도 썼던 거,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닌데, 요것도 필요하지. be followed by 하면 순서 선후관계 기억나? A follow B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건의 선후관계 얘기할 때 A라는 사건의 뒤를 쫓아간다는 개념이니까 얘가 먼저요, 선. 그래서 얘가 수동태로 be followed by A 하면은 얘가 먼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A 하다, D요, B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였어.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콤마 찍고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이 끝난 다음에 followed by B 뭐 이렇게 A 하면은 B 하다, D 이어 A 하다 이런 순서였어.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작품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두 번째 작품이 항상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먼저잖아. 이게 나중이잖아. 선후관계를 명시하는 게 좋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술작품이라는 거는 하나 그려놨잖아. 그럼 항상 두 번째 그린 작품이 첫 번째 거보다 항상 더 좋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야. 예술은 그렇잖아, 항상. 예술작품의 개념은 그거거든. 그러니까 예술작품은 더 좋은 두 번째 작품이 항상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선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가 결정할 수가 없다. 두 가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럼 너는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너 자신을 곤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 미들은 앞에 모수가 두 개지, 여기 두 개가 있었잖아. 이건 전체 부정이라고 하지, 두 개 다 안 함으로써. 그지? 전체 부정이요. 그 다음에 in fact, 사실 요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중 부정 있지. 컨센서스, 의견의 합치, 의견의 일치는 오지 않는다 하지 말고, 좀 직역하면 오면 반드시 이거 한다. 이게 좀 더 좋긴 하다. 이중 부정 날려가지고 의견의 일치가 오면 반드시 일정한 형태의 미묘한 강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의견의 일치가 100% 만장일치 같은 경우 되려면 강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의 부재, 이런 의견의 불일치, 반대를 표현하는 것에서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부재가 진정한 자유의 원천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의견의 일치가 좋은 게 아니란 얘기지. 그지? 강압이 있을 수 있다. coercion. 그다음에 역시 이것도 그때 이제 예문이 없어가지고 not unless 있잖아. 직역도 해도 괜찮아. 거래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양측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상대방 디어덜 파리 상대방이 제공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즉 거래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당사자들이 서로 원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시스템 뭐 같은 느낌이었던 거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전체 부정, 부분 부정, 이거는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 거지. 부정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용 일치에서 조심해줘야 되는 건 부분 부정이고 명확하게 주제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중 부정이고 이중 부정 뭐 그다음 이제 전체 부정은 해석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독해는 요거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명사절 뭐 whatever, whoever 이거 하여간 뭐 whatever, whichever, whoever 자체는 제가 이끄는 문장이 불완전하고 그다음 문장 성분 될 수 있고 부사절도 될 수 있고 근데 whenever, however, wherever는 부사절만 되고 완전한 구조다. 그거였어. 그러면 이제 if 가정법은 우리 그 모양 맞추기 아니었냐? 맞지? 그러니까 즉 if가 있는 쪽에 여기 과거 동사를 쓰면 주절에 가정법의 본질은 이거라 would, could, might 이게 꼭 들어와야 되잖아. 이거 없으면 가정법 아니야? would, could, might 동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추측을 얘기할 때 해석할 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해석을 현재나 또는 이제 미래로 해석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면은 현재나 미래 사실에 이게 꼭 반대라고 하는 게 이해가 쉬워서 하는 건데 반드시 반대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너라면 이것도 가정법이잖아. 근데 그건 반대는 아니잖아. 진짜 불가능한 건 가정할 때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가정법은 해석의 시점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모양을 원형 나오면 여기 과거동사 맞춰준다. 그 비동사는 원칙이 was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was다. 이거였었던 거야. 일반 동사. 그지? 그 다음에 과거 사실 반대는 뭐요? if가 있고 주어가 있고 여기 어떻게 모양이? 하나 모양을 또 당겨줘야 되니까 헤드 pp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would, could, might 나오고 여기도 모양 하나 당겨줘야 되니까 have pp.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해석상 얘는 과거 사실 반대다라고 해서 여기 모양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단데 얘는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에 범위에 있잖아. 중간고사 때 서술형 뭐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뭐 엔간하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관련한 게 이제 있는데 그럼 요거를 1번 같은 경우에 뭐 해석을 보면 일어난다 하면 아 현재구나 사라질 텐데 그러면은 모양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안 왔더라면 과거잖아 도착할 수 없었을 텐데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얘기요.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뭐 답이 보이는 클로에서 밑에 뭐 있기도 했잖아. 일단 여기 요거 하는 건 일단은 패스해 볼게. 개념만 얘기해주고 한번 해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있단 말이요. 그 if가 있는 쪽에 주어를 쓰고 what 부정사라고 사실 뭐 작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 what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should 동사 원형 쓰면 일단 이 what 부정사나 이 should 동사 원형의 핵심은 해석적인 건 얘네 둘을 혹시라 이건 좀 별도로 외워줘야 돼. 혹시라도 주어가 동사 한다면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what 부정사를 쓰였을 때는 여기 워가 있잖아. 위랑 똑같으니까 뒤에 모양이 주어가 나오고 역시 would, could, might 한 다음에 동원이 꼭 모양이 맞아야 되는데 특이하게 요 shoul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뭐 일반적인 뭐 명령문 같은 거 써도 일반 직설법도 가능하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고 should 같은 경우에는 if you should have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가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뭐 자유롭게 우리한테 연락해 이런 느낌으로 should는 뒤에가 뭐 직설법도 나올 수 있다. should 같은 경우만 얘는 직설법도 가능 뭐든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요. 가정법 당연히 쓸 수 있고 이거는 이거하고는 별도로 외워져야 되는 부분이긴 해. 독해에서 그냥 이렇게 혹시라도만 하면 되는데 문법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뭐. 일단 요거 되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나 더 우리가 가정법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if 쪽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이제 워가 나온다든지 had pp가 나온다든지 좀 전에
should, 동원 이렇게 나올 때만 도치라는 게 있잖아. if를 지우고 요만큼만 이렇게 도치해서 뭐 모양이 were 주어, had 주어, pp, should 주어, 동원해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갈 수 있어. should you have questions 해도 된단 말이지. 독해할 때 또 한번 본 적은 있어, 사실 우리 과학 때.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은 이것만 외워놓으면 끝이요. 더 이상 없어. 이해되심? 그래서 일단 거기를 한번 해보고 맞추는 건 차라리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해야겠어.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봐. 그 5페이지에 보면 이제 if절을 대신하는 여러 표현이라고 있는데 이거 딱 느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without, if it, won't for, but for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기억이 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if it, won't for가 없다면이 되는 게 were가 있으니까 had not been for는 had been for가 있으니까 과거가 돼서 걔 모양은 뭐 가지고 맞춰주는 거야? 반대쪽 주절 문장에 would, could, might 다음에 원형 나오느냐 have pp 나오냐 그거 가지고 시점 맞춰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도치가 여기서 이제 써놨단 말이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다 했었던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가볼게. 더비. 야, 이것도 뭐 서술형은 100%지. 가정법보다 훨씬 더 좋고 100%. 더비 안 내면은 뭘 내냐 서술형을. 이건 100%야 어느 학교에서나. 그래서 더비까지만 보자. 근데 사실 뭐 더비 별건 없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해보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있는 것처럼 더비라고 하는 애는 일단 칠판 잠깐 볼게. 이런 느낌이 있지. 뭐 as I studied more, I got better. 이렇게 할까? 좀 더 다른 걸 해보자. I got more confident. 이렇게 돼서 한글 해석은 이렇게 나온 걸 맞추면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나는 더 자신이 있어졌다. 이렇게 한글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더비를 처음부터 쓰지 말고 얘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문장을 처음에 두 개를 써야 돼. 이건 쓸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비교급 단어만 앞으로 끌어내서 더 B로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조심해줘야 되는 게 얘 비교급이라는 이거는 이제 스터디 원래는 머치에서 부사니까 동사 꾸며서 이거 자체가 비교급인데 왜 비교급 만들어주는 게 ER 붙이는 게 있고 ER 못 붙여가지고 more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붙여주는 비교급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이게 같이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세트.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더 more confident I got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통 애들이 여기서 틀리거든? 순서상에서 어떻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더 more I got confident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해 주면 돼. 이쪽은. 그래서 일단은 요 더비는 처음부터 더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순서 좀 바꿔주면 되고 해석할 때는 반대로 해석할 때는 내가 뭐에서 이런 걸 봤어. 뭐 is는 뺄 수 있다 했는데 그럼 is가 여기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얘를 원래 여기다 넣어서 해석을 반대로 하면 되잖아. 지구의 중력이 더 커질수록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너는 무게가 나간다? 더 많이 무게가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오늘 반대로 뒤에다 원래 있던 데를 집어넣으면 되고 이거에서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가장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거잖아. 더 more 요 패턴이지. likely 요거를 그거라고 해봐야겠다. I am to get 뭐 good score 뭐 이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그럼 이게 be likely to가 이제 그 약간 좀 복잡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요건 항상 요 자리에 해야 돼. I am more likely to get good score 하면 나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잖아. 요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 요 어순만 좀 생각해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likely를 비교급은 more 붙여서 하니까 원래 여기 있던 거잖아. I am more likely. 요거 같이 나와야 된다 이제. 요게 조금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 이해돼?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금 2주차 원래 절반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태는 원래 이제 두 번째 타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처음에 막 욕심내서 했는데 약간 방법을 바꿔야겠어. 숙제를 해봐. 숙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차라리 우리 평일에 해가지고 그렇게 좀 넘어가야지. 하나하나 여기서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다.